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TV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요즘 홈쇼핑이나 마트에 가시면 목이 편한 베개라는 이름으로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고 잘 팔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질환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저도 베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아침마다 목이 뻐근한 걸 보면 저한테 맞는 베개를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도 요즘 목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와 있을지 모를 목 디스크, 그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려주실 전문가 선생님, 화면으로 먼저 인사드립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이철희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형외과 척추 전문의 이철입니다. 예. 오늘 목 디스크에 대해서 많은 거 여쭤볼 텐데 시원하게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처음 오프닝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도 목 디스크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스마트폰, 컴퓨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정말 많아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믿기 힘들 정도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허리 질환 환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거의 비슷할 정도로 목 디스크 환자들이 많이 급증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제공한 이제 자료를 보면 매년 뭐 7% 가까이 목 디스크 환자들이 이제 급증하고 있고요. 매년 느는 거예요, 매년. 매년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20, 30대에서도 이제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마도 아까 뭐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스마트폰의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좀 급증하면서 대부분 이제 고개를 오랫동안 숙인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목 디스크가 생기는 것 같고요. 예전에는 이제 주로 이제 5, 60대에서는 이제 퇴행성 혹은 외상에 의해서 생겼는데 최근에는 이제 중고등학생 학생들까지도 계속 급증하고 있고 이러한 이제 증상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환자들이 병원을 내원하게 돼서 환자분들이 좀 급증하는 그런 게 아닌가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슨 교통사고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목 질환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아마도 스마트폰이나 오래 또 공부하는 이런 자세들 이런 것들 때문에 목 질환이 생기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자, 우리가 누워 있는 시간만 빼고는 거의 하루 종일 우리의 목이 5kg에 달하는 조금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5kg에 달하는 머리를 받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튼튼한 구조로 받치고 있는지 화면으로 일단 우리의 목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죠. 예, 목뼈는 이제 1번부터 보통 이제 7개, 7번 뼈까지 이렇게 보통 경추라고 하는데요. 7가지 뼈로 구성되어 있고 요 사이에는 이제 완충 작용을 하는 이제 디스크가 있습니다. 양 옆에는 이제 신경끼리 나가는 그리고 혈관이 나가는 그 구멍들이 존재하고요. 이 구멍을 통해서 이제 추골동맥이라는 동맥도 지나가게 되고 이제 신경 구멍을 통해서 추간공이라는 신경 구멍을 통해서 이제 척추 신경근이라는 신경 가지가 지나가게 됩니다. 뒤쪽으로는 이제 극상돌기라고 해서 뒤에 근육이 붙는 부위가 있고 우리가 보통 이제 목 뒤가 볼록볼록해 보이는 부분은 이러한 이제 뼈들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구조물 중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신경을 쓰는 부분은 사실 이제 디스크 부분입니다. 이 뼈와 뼈 사이에 공간 자체가 좀 좁아진다든지 혹은 그 신경 나가는 길 이쪽이 조금 좁아 보이는 경우 엑스레이상에서 그렇게 관찰될 수가 있고 정밀 검사 같은 경우는 MRI나 CT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그러한 경우에 이제 디스크나 혹은 이제 신경 나가는 길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팔이 저린다든지 목이 아프다든지 하는 이제 목 디스크나 혹은 이제 추간공 협착증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생긴 건 참 요추랑 비슷한데 하여튼 이게 굉장히 무거운 머리를 늘 24시간 이렇게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사실은 그걸로 지적을 자주 받는데 목 좀 넣으세요, 목 좀 넣으세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거북목으로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고민하시는 것. 내가 일자목인데 혹은 거북목인데 이게 오래되면 디스크가 될 수 있느냐 궁금해하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목 질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목 디스크 질환인데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안 좋은 자세를 취한다든지 외상이나 뭐 사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이제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일자목이나 거북목은 사실은 그 목 건강에 있어서 가장 이제 위험 신호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위험하군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엑스레이나 이런 간단한 검사를 통하게 되면 네. 이제 목 모양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보통 이제 정상적인 목에서는 무게 중심이나 운동 축이 보통 이제 뼈 중간 가운데를 지나게 돼서 예. 목 디스크나 혹은 이제 구조물에 큰 무리를 주지 않게 되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거북목이나 혹은 일자형 목 네. 이런 목의 변형이 오게 되면 예. 자연스럽게 목의 중심이 예. 앞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예. 앞쪽에 스트레스나 압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 자연스럽게 이제 디스크를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간단하게 이제 엑스레이 검사나 증상을 통해서 뭔가 의심이 된다고 한다면 예. 반드시 디스크를 의심해야 되고 치료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반드시 목 디스크가 가는 건 아니지만 아닙니다. 예. 의심을 한번 해볼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또 걱정이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낮잠 주무시는 걸 직장에서도 허용하는 태세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주무시는 분, 학생들도 그렇거든요. 예, 맞습니다. 요거 목은 살짝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돌아간 상태로 한 10분을 자더라도 요 자세는 괜찮을까요, 선생님? 아무래도 이제 자세 영향을 받는 이제 목 디스크 질환에 있어서 네. 장시간 동안 이제 앉아 있거나 예. 고개를 오랫동안 숙이게 되면 당연히 이제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고요. 예. 고개를 오랫동안 숙인 상태로 유지가 되게 되면 뭐 예. 디스크는 언제든 유발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엎드려서 이렇게 목이 사실 돌아가 있는 상태거든요. 예. 이것도 안 좋겠죠. 네, 안 좋습니다. 예. 자세 자체가 이제 앞으로 숙인 자세에서 또 좌우로 또 회전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 상태 더 유지하게 되면 사실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래도 낮잠은 자야 됩니다. 그러면 요즘 스펀지 베개 같은 거 C자형으로 이렇게 된 거 맞습니다. 뒤에다 이렇게 받치고 이렇게 자는 건 어떨까요? 아무래도 이제 목 모양을 조금 유지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예. 그냥 엎드려 주무시는 것보다는 뭐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요게 조금 나을 것 같다. 예,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선생님 이런 질문도 들어왔습니다. 내가 50견인 줄 알고 병원에 갔는데 MRI를 찍어보더니 목 디스크라고 하더라. 예, 예. 이럴 수도 있습니까? 환자분들 중에서 예.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목 뒤가 좀 뻐근하고 어깨 통증, 혹은 이제 날개 쪽지라고 보통 이제 불리는 어깨 쪽이네요. 예. 견갑골 통증이 있어서 이제 네. 오시는 분들이 좀 있으십니다. 예. 대부분 이제 어깨의 문제일 거라고 이제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담 걸린 것 같다, 어. 혹은 뭐 근육통 같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그냥 있는데 주사나 한 대 놔주세요 이러고 왔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어깨 주변에 통증만 있다든지 혹은 어깨 뭐 팔을 들었을 때 통증이 있다든지 또 어깨 운동 범위에 좀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파열 이런 네. 어깨 질환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50견들 진짜 많으시잖아요, 다들. 예. 맞습니다. 예. 예. 하지만 이제 조금 목 디스크 증상은 조금 다른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간단한 이제 증상이나 검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뭐 목 뒤뿐만 아니라 어깨, 날개 쪽지, 팔까지 좀 불편하고 네. 또 이제 검사자가 환자분을 이제 목을 뒤로 한 상태에서 네. 좌우로 이제 회전을 시켰을 때 네. 어깨 통증 네. 혹은 이제 팔저림 증상이 좀 더 심해지는 경우에 이제 목 디스크를 예. 어깨 질환보다 더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근데 어깨 질환하고 목 디스크 같이 그 중복되는 경우가 한 30~40%에서 있거든요. 둘 다 있는 경우도 많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관절이나 척추에 이제 긴밀한 협진이 되어야 이제 두 가지 질병을 같이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예. 감별을 통해서 정확한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방금 선생님 그렇게 목을 이렇게 돌리는 검사를 말씀을 하셔서 예. 요거 사실 선생님 병원에 가면 늘 기본적으로 받는 검사 아닙니까? 예. 제가 환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예. 보통 이제 팔을 이렇게 쭉 늘어뜨린 상태에서 네. 목을 뒤로 이렇게 예. 잠깐 제끼시고 예. 이렇게 좌쪽이나 이제 선생님 팔이 저려요. 예, 팔이 보통 저려요. 이제 아픈 쪽 반대편에 이쪽이, 이제 통증을 더 유발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는 경우에 이제 예. 목 디스크 증상을 좀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요 정도 검사만 해보셔도. 뭐 물론 뭐 정확한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은 네. 대부분의 경우 이제 목 디스크가 있는 환자에서는 이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보통 다리가 저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목 디스크가 있으면 팔이 저리다. 선생님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목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 물론 이제 목 증상이 같이 동반되면서 어깨나 팔, 또 손저림 이렇게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약간 네. 연속성을 띠면서 좀 나타나는 특징이 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깨만 불편하다든지 또 팔꿈치만 불편하다든지 혹은 손만 저리다든지 이런 네. 경우에는 이제 어깨 같은 경우에 어깨 질환 그리고 팔꿈치 같은 경우는 이제 테니스 엘보우 혹은 이제 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중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이제 수근관, 증후군 이런 것들과 이제 네네. 충분히 감별을 해봐야 되고요. 예. 아까 어깨 질환하고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보통은 이제
목 디스크 증상과 이제 비슷하게 그리고 같이 동반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같이 치료를 해줘야 음. 결국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이 저리다 그러면 테니스 엘보가 있을 수도 있고 예. 수근관 증후군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맞습니다. 병원에서 선생님께서 구별을 해주시는 거다라는 예,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예. 네, 아까 처음에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우리가 경추가 7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7개 신경 중에 디스크 중에 어느 게 문제가 생기면 뭐 증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거나 이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신기하게도 음. 아까도 이제 목 구조에서 보셨다시피 네. 이제 보통 이제 7개 이제 신경근이 목뼈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예. 각각 그 신경들이 하는 역할들이 좀씩 다 다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어. 예. 근육에 나타나는 이제 증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좀 다르기 때문에 예. 조금씩 이제 증상별로 차이가 좀 나타나게 되고 이 예. 증상 차이를 갖고선 이제 치료에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 보통은 이제 2번, 3번 또 4번 디스크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네. 이제 목 통증이 좀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예. 한 30% 정도에서는 좀 심한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도 두통이 나타나기도 해요. 예, 맞습니다. 예. 엄밀히 말하면 사실 두통은 아니고 약간 관련통이라고 해서 두통과 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4번, 5번, 또 5번, 6번 사이에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주로 이제 어깨 통증부터 팔까지 좀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또 이제 6번, 7번에 이제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예. 이제 좀 흔히들 이제 어깨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날개 축지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견갑골 통증인데요. 예. 이 부위에 이제 통증이 있는 경우에 6번, 7번 디스크를 의심할 수가 있고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심한 경우에 팔까지 다 저리고 손까지 저리는 경향이 좀 나타나서 예. 이러한 이제 증상을 좀 이해하고 먼저 알고 있으면 치료에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추 7개 중에 어디에 문제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증상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예. 합니다. 자, 이론적으로는 이런데요. 실제로 환자분들은 어떤 증상을 얘기하시는지 직접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한 2년 됐습니다. 약간씩 아팠던 지금 한 2년 됐는데 그 최근에 와서 조금 더 아파가지고 이제 주사 요법을 치료를 했습니다. 움직이고 걸어 다니고 할 때 이럴 적에는 별로 못 느끼는데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거나 뭐 TV를 보고 장시간 물건 하나 주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보면은 어깨 목인데부터 어깨 쪽까지 뻣뻣해지는 느낌이 묵직하게 위에 얹어나는 모양으로 그런 그 느낌을 지금 받고 이러거든요. 앉아서 대화를 한다고 여자 앉아 있을 적에가 제일 좀 서로가 말할지 자꾸 움직여야 되고 목이 아프니까 막 이 제껴야 되고 이런 게 될 적에 좀 상대방한테 좀 대할 적에 불편한 걸 느끼고 그래서 그 사람도 뭐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그 행동이 되니까 좀 그래서 집에 있을 때도 항상 뭐 좀 목대를 한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좀 입과 뭐 안 그러면 또 베개를 또 뭐 타월 베개를 누워 있다든지 이렇게. 제가 봐도 참 애매한 증상이었습니다. 그냥 네. 가만히 있으시면 불편하고 그래서 자꾸 움직이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약간 오해도 받으실 수 있고 그렇게 생활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런 애매한 증상으로도 찾아오셔서 다행이긴 한데요. 만약에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냥 묵혀두면 저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까? 예,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에 내원하실 때는 이제 증상이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일시적일 거다. 뭐 또 금방 괜찮을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 근데 뭐 다친 외상을 빼고는 대부분의 경우 조금씩 디스크가 이제 증상이 조금씩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오래된 거다.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상이 뚜렷하고 예. 뭐 MRI나 이런 정밀 검사에서 정확한 문제가 이제 발견이 되면 네.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대부분 환자분들이 치료를 하지 않고 네. 이제 아픈 상태에서 자꾸만 안 아프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안 좋은 자세 계속 취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런 자세들이 자꾸만 더 병을 더 키울 수가 있고요. 예. 그거에 의해서 팔에 힘이 빠진다든지 네. 또 증상이 더 심해져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예. 뭐 그런 분들 보면은 검사를 해보시면 수술할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그 정도로 오시기 때문에 초기에 빨리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허리 디스크, 요추 디스크에 대해서도 그 한번 방송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선생님께서 요런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병원에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증상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 예를 예. 들면 대소변에 장애가 생기거나 아니면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하는 증상은 심각하다. 이때는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목 디스크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이제 심한 목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 예. 뭐 허리처럼
허리에 이제 허리 질환이 있을 때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처럼 팔에 힘이 빠진다든지 그래서 뭐 가방을 놓친다든지. 맞습니다. 예, 예. 예. 젓가락질이 좀 힘들다든지 아, 팔 들기가 좀 힘들다든지 네. 걷는데 자꾸만 주저앉고 네. 걷기가 힘들다든지 예.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목 디스크 단순 목 디스크가 아니라 예. 아마도 척수증이라고 해서 예. 심각한 이제 목 질환으로 좀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이런 경우는 반드시 정밀 검사를 통해서 문제를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이제 저한테 이렇게 뒤에 오셔서 이렇게 검사를 쭉 해보시고, 자, 이제 검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면 일단 어떤 검사부터 하시나요? 일단은 이제 환자분의 증상이 가장 중요한데요. 환자분 예. 증상이 이제 뚜렷하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목 엑스레이 검사부터 먼저 해보게 됩니다. 엑스레이부터. 예. 네. 그래서 아까도 뭐 거북목, 일자목 말씀을 드렸지만 목 모양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디스크 간의 간격이나 혹은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주변에 관절의 퇴행성 여부 등을 좀 확인을 해보고 예. 어느 정도 이제 목 디스크를 좀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이제 증상이 뚜렷한 경우에 MRI나 이제 CT 검사를 이제 추가적으로 좀 시행을 해서요. 예. 정확하게 신경이 어느 정도 눌려 있는지, 예. 디스크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확인을 해보고 예. 이제 치료의 방향을 좀 결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대체로 뭐 목 불편하신 분들은 뭐 MRI 다 찍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MRI, CT 이거 꼭 선생님 찍어야 되는 겁니까? 환자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이제 질문이고요. 예. 그냥 치료 좀 해주시면 안 되냐, 그러면 뭐 잠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예. 그냥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가끔 이제 심한 경우에는 놓치는 경우도 좀 있고요. 예. 또 MRI나 이제 CT에서 결과가 어떤 증상하고 비례해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고요. 예. 뭐 MRI, CT 둘 다 찍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뭐 경제적, 뭐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다 찍어봤으면 좋겠지만 예. 뭐 한 가지를 뭐 꼭 찍어야 된다면 사실 이제 MRI가 더 MRI. 중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예. 보통 이제 CT 같은 검사는 뼈 위주로 보기 때문에 디스크랑 신경을 이제 정확하게 판단하기 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려면 이제 MRI 검사가 좀 더 필요하고요. 예. 근데 간혹 이제 목 쪽에 오래된 디스크나 혹은 딱딱한 디스크 혹은 이제 인대가 굳어서 뼈처럼 이제 자라 있는 후종인대 골화증을 이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네. 이제 CT 검사도 치료에 이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술들이 워낙 많이 개발이 돼서 예. 수술보다는 이제 시술을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고 한데 그래도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요거 구분하는 어떤 경계 같은 게 있나요?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환자분들도 가장 궁금해하는 거고 네. 어떤 경우 수술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 이제 시술을 해야 되는지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환자분의 증상입니다. 네. 증상을 보고 이제 보통 이제 증상이 있으면은 이제 정밀 검사, MRI, CT 같은 검사를 해보죠. 네. 근데 그 검사에서 증상을 떠나서 뭐 심하게 이제 신경이 압박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예.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것만 갖고선 수술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환자분의 증상이 MRI나 이런 정밀 검사에 비해서 심하지 않은 경우, 예. 경미한 경우에는 간단한 이제 뭐 주사 치료나 물리치료 이런 간단한 또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시술적인 방법으로 좀 단계적인 치료를 하는데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증상이 심하고 네. 또 근력이 좀 떨어지고 또 감각 저하가 있고 네. 좀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이제 MRI랑 CT 등의 검사를 통해서 네. 어떤 비교해보고 어. 그에 합당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이제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시술 정도로 비수술적으로 어떻게든 해보고 안 맞습니다. 되면 심각하면 수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나마 다행스럽게 시술도 필요 없어서 이렇게 뭐 무슨 마사지 같은 그런 도수 치료 정도만 받고도 좋아졌다는 분들이 계셔서 요것도 먼저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이런 치료도. 예, 뭐 이제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예. 이제 초기 디스크로 좀 이제 생각이 드는 경우에는 예. 1, 2주 정도 뭐 약물 치료나 예. 혹은 이제 도수 치료 등의 물리 치료 그리고 자세 교정만으로도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오,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치료에도 별 효과가 좀 없고 네. 증상이 호전이 없는 경우 그리고 이제 디스크가 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예. 이제 MRI 등의 정밀 검사를 통해서 뭔가 다른 치료 방법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약간 운이 나쁘신 예. 시술을 받아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즘 새로 나와 있는 시술법들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목 디스크가 통증을 일으키는 이제 원인이 이제 저는 이제 크게 교과서적으로도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목 디스크랑 이제 신경 사이에 통증을 유발하는 이제 염증 물질, 염증 반응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경우인데요. 거기에 이제 염증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것도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신경 주변에
그 염증 물질들을 조금 희석시켜주는 그러한 이제 신경 차단 주사술 같은 방법을 쓰게 되면 예. 아무래도 통증을 좀 완화시켜주고 신경 주변의 부종을 좀 빼주면서 통증 완화시켜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부위 이제 막 붓고 화끈화끈하고 이렇게 염증이 있으면 그 염증만 삭혀줘도 통증이 많이 감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하지만 이제 디스크 자체 이제 두 네. 번째 원인인데요. 음. 디스크 자체가 신경을 이제 크게 압박하는 경우에는 이런 주사 치료만 갖고는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전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먼저 고려를 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디스크 안쪽에다가 얇은 이제 바늘을 삽입을 하고 네. 낮은 이제 고주파 열 같은 것을 이제 발생을 시켜서 예. 디스크 그 자체 좀 최대한 좀 줄여서 이제 치료를 하는 방법을 쓰는데요. 그게 고주파로 이렇게 태워버리는 건가요? 태우는 것까지는 아니고 네. 되게 약한 열로 그냥 디스크 자체만 좀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쪼그라들게. 예, 맞습니다. 예. 그러한 이제 냉각 고주파 수액 성형술을 사용하게 되면 예. 예전에 이제 수술을 무조건 했던 이제 그런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 수술을 피해서 만족스럽게 최대한 빨리 일상에 복귀하는 이제 네. 그러한 이제 치료 방법으로 환자분들은 되게 만족도가 높은 그러한 어. 시술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럼 전체적으로 목이 아프신 분들의 70%는 보존적 치료로 가능하고 예. 그럼 이렇게 시술을 받으시는 건 나머지 30% 중에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한 20% 정도 되는 것 20%.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나머지 10%가 수술을 받아야 되시는 맞습니다. 분들이에요. 예, 예. 이렇게 수술을 받으시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제 이러한 이제 비수적 치료, 음. 이러한 뭐 주사 치료나 시술 같은 방법에 대부분 좋아지면 좋지만 또 네. 그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효과가 없다. 예. 아,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근력이 떨어진다든지 예. 또 감각이 좀 떨어진다든지 또 지속적인 통증이 계속 반복되는 분들은 이제 수술적 치료를 좀 고려할 수가 있는데요. 네. 예전에는 이제 주로 이제 치료했던 방법은 근본적으로 디스크를 다 제거하고요. 제거하고 그 안에 이제 인공뼈를 넣는다든지 어. 혹은 인공 디스크를 좀 삽입해서 어. 근본적으로 이제 디스크 자체를 제거해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방법입니다. 그랬었죠. 네. 근데 이런 방법은 참 좋은 수술 방법이긴 하지만 예. 환자분들이 좀 부담이 있습니다. 아하. 뭐 절개도 해야 되고요. 네. 또 염증 혹은 시간 보조기도 오래 차야 되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좀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최근에는 양방향 목 내시경 수술이라는 방법을 좀 사용하게 되는데요. 내시경을 쓰시는데 양방향으로 들어가시나 봐요. 예, 예전에도 네. 이제 구멍을 하나만 내서 이제 수술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랬죠. 뭐 좋은 수술 방법이긴 합니다만 네. 좀 공간적 제약이 좀 있고 좀 수술이 힘들고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허리뿐만 아니라 목에서도 양방향으로 목 디스크를 제거할 수도 있고 네. 신경 압박되는 부위를 좀 풀어줘서 예.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이제 예. 그런 치료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궁금해집니다. 어느 방향으로 내시경을 넣어요? 주로 이제 목 뒤쪽으로 하게 되고요. 예. 보통은 이제 목 디스크 자체를 다 제거하는 수술 방법은 앞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뒤에 신경 나가는 길 그리고 목 디스크를 제거하는 그런 방법을 주로 이제 목 뒤로 하기 때문에 네. 상처도 적고 네. 근육도 최대한 어. 적게 손상을 주기 때문에 치료 기간도 짧고요. 예. 입원 기간도 짧아서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은 편입니다. 여성분들은 이렇게 목에 상처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실 것 맞습니다. 같아서 거의 흉터 없이 하실 수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입원은 얼마나 하셔야 돼요? 보통은 한 일주일 미만인 일주일 것 같은데요. 미만으로? 예. 네. 일주일 정도면은 이제 보조기도 한 2주 정도만 예. 차시면 되고요. 예. 일주일 정도면은 쉽게 태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사실은 수술까지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큰 마음 먹고 하실 거란 맞습니다. 말이죠. 예. 근데 요거 한 번 딱 하고 나면 그냥 다 끝났다, 올 클리어,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사실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네. 예, 이게 이제 시술이나 수술이나 이거 한 번에 다 좋아지고 하면은 정말 서로 다 행복한 상황인데요. 네. 근데 이제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이제 환자분들이 뭐 고개를 오랫동안 숙인다든지 또 일을 많이 하신다든지 또 스마트폰을 많이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습관을 못 바꾸면 예, 예. 근데 그런 이제 근본적인 생활 패턴이 바뀌지 않으면 예. 다시 또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완치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서로 힘들고요. 예. 관리 개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훨씬 더 이제 어. 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맞습니다. 또 다른 부위에도 또 문제가 생길 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야, 이 말씀 듣다 보니 목이 안 아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소에 저도 사실 그 애는 많이 씁니다. 자세 똑바로 하려고 애는 많이 쓰는데 뭐 평소에 좀 조심하려면 어떤 것들을 조심하면 될까요? 네, 관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관리. 예. 본인 자신의 관리도 해주고 또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환자분을 관리해주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고개를 숙인다든지 네. 그리고 장시간 앉아 있는 자세는 별로 썩 좋지가 않습니다. 아, 예. 근데 환자분들이 이제 가장 이제 궁금해하는 그럼 과연 좋은 자세가 어떤 자세냐? 어떤 자세냐? 어떤 자세냐? 저는 이제 보통 환자분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보통 이제 앉아 있는 경우에 이제 자세를 취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 경우에 네.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앉게 되면 보통은 예, 예, 뭐 이렇게 앉아서 일을 예, 예. 하시잖아요. 예. 뭐 집중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목이 이렇게 앞쪽으로 숙여지거든요. 가요. 네. 예.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목에 힘이 걸리겠죠. 목의 예. 디스크에 당연히 악영향을 미칠 네, 수가 네. 있는데 최대한 이제 등 빠지는 의자를 좀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등 빠지는 의자에 좀 등을 대고 앉아서 끝까지 이렇게 엉덩이 끝을 예, 붙이고 네. 너무 뭐 딱 이렇게 앉으실 필요는 없고요. 네. 등 빠지는 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허리를 좀 대고 앉으면 허리에도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예, 예. 그리고 자연스럽게 목 네. 모양이 이제 위쪽을 약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목에 이제 숙이는 자세를 최대한 좀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목에 좀 좋은 자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약간 사장님처럼 이렇게 목을 뒤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좀 숙이는 거만하게? 거, 네. 거만하게까지는 아니고 예, 예. 예.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예.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제 자고 일어난 다음에 이제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예. 그래요. 예, 예. 뭐 이제 환자분들이 시체처럼 딱 이렇게 누워서 잘 수는 없거든요. 이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막 여기저기 가 있어요, 제가. 근데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 이제 환자분들이 높은 베개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예. 그리고 베개의 위치가 목 뒤쪽이 아니라 보통 이제 머리 쪽을 이제 받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고개를 많이 숙인 상태로 네. 7시간, 8시간 동안 계속 유지를 하게 되니까 마치 7시간, 8시간 동안 자는 동안에도 예. 일하는 거랑 좀 비슷한 예. 고개 숙이고 일하는 거랑 좀 비슷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목 디스크에는 되게 악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어서요. 네. 최대한 낮은 베개를 쓰고 예. 목 뒤 그리고 어깨까지 이제 받치게 되면은 예. 7, 8시간 동안 환자분들이 좀 편하게 네.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 거고 목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딱 두 개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앉아 있을 때 자세 약간 거만, 그다음에 누워서 이제 주무실 때 베개 쓰는 거, 낮은 베개가 좋긴 한데 앞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으로 누우실 때는 머리가 이렇게 수평이 될 수 있게 조금 높은 베개를 또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화면 계속 보시는 동안에 목이 좀 뻣뻣해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죠. 화면에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목 스트레칭 방법이거든요. 지금 바로 다들 일어서셔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목 스트레칭 시작합니다. 예, 이제 치료자가 저렇게 이제 환자분을 이제 앉힌 상태에서 예. 이제 승모근을 이제 스트레칭하는 방법인데요. 목 뒤쪽이죠. 예, 네. 맞습니다. 반대쪽 손으로 이제 머리의 옆 부분을 잡고서 이제 천천히 예. 당겨주면서 예. 승모근을 좀 이완시켜주고 시원하네요. 시원하네요. 예, 시원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목 디스크에는 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네. 근육만 좀 이완시켜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너무 세게 당기시면 안 돼요. 안 그죠? 됩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예, 견갑거근이라고 해서 예. 이제 어깨 쪽 근육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에는 목을 45도 방향으로 이제 돌린 상태에서 예. 자연스럽게 목을 앞쪽으로 숙이면서 45도 스트레칭 옆쪽 해주는. 앞쪽으로요. 예, 맞습니다. 네. 천천히 유지했다가 올라옵니다. 반대쪽도 같이 같은 네네. 방법으로 시행해 줄 수가 이것도 있고요.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예. 네. 자, 이번에는 쇄골을 잡고 사각근이 선생님 어딘가요? 지금 손대고 있는 손대는 저긴가요? 부분인데요. 예, 예. 이제 저 부분은 이제 날개뼈 방향으로 이제 젖히게 되면은 음. 이렇게 이제 이완이 되면서 아. 자연스럽게 이제 목 주변에 근육을 좀 이완시켜주면서 어. 긴장을 좀 풀어주는 그러한 아. 스트레칭 방법이 되겠습니다. 뒤쪽으로 저렇게 당기면 목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조금 늘어나겠군요. 예, 특히 이제 흉쇄 유돌근 같은 경우는 이제 목 앞쪽의 통증을 가장 유발시키는 그러한 오. 근육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이제 스트레칭 방법이 큰 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벽에 서서 예. 간단하게 이제 해볼 수 있는 방법인데 예. 이제 일자목이나 거북목을 이제 쉽게 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 양팔을 이렇게 옆으로 벌린 상태에서 네. 팔 근육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 근육을 이완시켜서 어. 자세를 좀 교정할 수 있는 그러한 치료 방법입니다. 머리는 벽에 붙여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네요. 목 스트레칭 다들 따라 하셨죠? 어떻게 목이 좀 시원해지셨습니까? 저도 좀 시원해진 것 같은데. 자,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여전히 목이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고 계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해주시면요. 이제 목 디스크 질환은 이제 20대에서 5, 60대까지 누구나 생길 수 있는 국민 질환이 됐습니다. 네. 이런 목 디스크로 이제 고통을 받으신 분들은 주로 네. 이제 목 통증, 어깨, 팔저림 이런 거로 이제 삶의 질 자체가 네.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예.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목 디스크가 좀 의심이 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이제 척추 병원을 찾아서 경추, 목, 척추 전문가를 좀 만나서요. 네. 간단한 이제 검사와 진단을 통해서 빠른 치료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발가락 하나만 아파도 참 생활이 불편합니다. 하물며 목이 아프면 생활이 얼마나 삶의 질이 떨어질까요? 혹시라도 계속 목 아픈 채로 여러 해를 넘기신 분들이 있다면 이 기회에 한번 검사 제대로 받아보시고 치료도 함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정형외과 전문의 이철희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소에 고개를 자꾸 이렇게 앞으로 숙이게 되면 목이 받는 하중이 머리 무게의 5배까지 높아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하실 때, 책 보실 때, 그리고 컴퓨터 작업하실 때 꼭 유념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 건강을 걱정하는 TV 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더 건강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